안녕하세요. 와인한 영어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서진 강사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배명중학교 2학년 학습 설명회 간단하게 같이 살펴볼 건데요. 자, 1학년이 지나고 2학년이 된 만큼 뭔가 새로워지는 게 있겠죠. 자, 2학년 때 1년 동안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커리큘럼 같이 한번 볼 거고요. 자, 그 다음 2학년은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나 한번 유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2를 떠나서 중3, 고1, 고등학교까지 앞으로 영어를 공부하는데 어떤 전략을 기본적으로 좀 세우고 가야 할지 이렇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1년 커리큘럼 이렇게 간단하게 표로 만들어 봤는데요. 자, 먼저 1분기 1월부터 3월에 해당하는 시간에는 1학년 때와 마찬가지로 단어, 문법, 어법 같이 갑니다. 자, 모든 건 뭐를 위해서라고요? 네,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결국은 계속해서 이 1학년 때 배웠던 내용 강화하면서 그 다음 어떤 내용까지 다뤄야 되죠? 3학년 수준의 내용까지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루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역시나 자, 배웠다면 복습 너무 중요하죠. 제가 맨날 강조하는 거예요. 복습을 반드시 책으로 해와서 필기 내용 이런 것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저는 시도 때도 없이 물어봅니다. 한 달 전에 배웠던 거, 2주 전에 배웠던 거 순간순간 그냥 지나가다가도 물어보면서 아이가 대답을 못하면 반드시 꼭 확인하게끔 그렇게 시키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시켰을 때 아이들의 긴장도도 올라가면서 실력이 급상승하게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1분기 끝나고 4월부터 7월 달에는 중간고사를 보는 학교도 있지만 배명중은 중간고사는 보지 않습니다. 영어는 안 봐요. 다른 과목은 보지만 영어는 안 봐요.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중간고사에 비해서 기말고사 때 범위가 많이 늘어나게 되고 실제 학생들이 체감하는 어려움도 더 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안 본다고 해서 공부를 소홀할 게 아니라 똑같이 가져가야 돼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중간고사를 안 보는 만큼 조금 더 심화적인 내용을 다뤄야겠죠. 2, 3학년 수준의 내용을 공부하는 건 맞지만 조금 더 고난이도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즉 응용이 되는 문제를 많이 풀면서 역시나 이 부분도 복습을 열심히 해주셔야겠죠. 그 다음 기말고사 기간이 되면 해당 범위를 복습, 학습하고 실전 문제 풀이를 정말 많이 풀게 되는데 이때 배명중 학생들이 중간고사 때는 영어를 안 봐서 행복했겠지만 기말 때는 어떻죠? 세화를 보게 됩니다. 범위가 다른 학교보다 한과가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문제를 풀 때도 문제량이 그만큼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배명중에 오는 학생들이나 2학년이 되는 학생들은 꼭 이 부분 미리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기말고사를 끝내고 나면 여름방학이고요. 자, 여름방학 때는 또 시간이 있는 만큼 똑같이 심화적인 내용을 다루면서 이제 영작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루고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로 연습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 자, 물론 학생 수준을 고려는 해줍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단어랑 고등학교 구문을 추가하게 되고요. 물론 이 부분은 조금 따라오기 어려운 친구들은 숙제로 줍니다. 숙제로 줘서 아이들이 같이 가지고 오면 조교수 선생님이 채점하고 이제 어려운 문장들 또는 이해가 안 되는 문장들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같이 저나 조교수 선생님과 확인하고 꼭 해결하고 하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클리닉 시간에 영작도 같이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영작은 당연히 고1 수준의 모의고사 기출 문장들로 매번 수업 올 때마다 적게는 한 8문장 정도 매번 영작을 하고 다 맞고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학기에 접어들고 이제 겨울방학이 시작되는 4분기에 오게 되면요. 기말고사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역시나 2학기 때도 중간고사를 보지 않아요. 자, 기말고사를 마친 뒤 중요하죠. 이제 본격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고등학교 과정에 대해서 입문을 하게 됩니다. 즉 이때는 수업 내용 자체가 고등과정으로 바뀌게 되고요.
명작도 역시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학생이죠, 이제. 네. 실력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고려는 하겠지만 어느 정도 강제성이 부여가 돼요. 그래서 고등학교 단원한 구문 계속 가져가면서 자, 이제 수업 시간에 또는 숙제로 모의고사를 시간적으로 풀게 됩니다. 자, 처음에 모의고사를 몇 분이죠? 네, 70분이요. 70분, 듣기 포함 70분을 주게 되면 대부분의 애들이 시간에 못 풀어요. 못 풀면 숙제로 못 푼 거 풀고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나 또는 구조가 어려웠던 문장 또 모든 모르는 단어를 다 체크하고 뜻으로 적어오게끔 숙제를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 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훈련시키고 계속 강조를 하면 아이들이 점차 적응을 해 나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1년 동안 이렇게 꾸준히 잘 따라온다면 자, 시험을 잘 봐야겠죠. 결론은 아직 중학교가 끝난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배명중학교 시험이 어떤 유형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 좀 알아야 될 사항들을 확인해 볼게요. 당연히 교과서 내용 너무 중요하죠. 대화문, 본문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가져가야 되고요. 꼼꼼하게 학습해야 됩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중간고사를 안 보는 만큼 배명중은 총 3과가 나와요. 역시나 범위가 많아진 만큼 연습량, 즉 문제량이죠. 많아지죠. 네. 그렇지만 아이들이 버텨야죠. 네. 버티면 분명 점수가 잘 나옵니다. 문법도 마찬가지 늘었죠. 2 더하기 2 더하기 2에서 총 6파트 문법을 배우게 되고요. 역시나 범위가 많아도 결국은 문법 이론은 반드시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실제로 시험 기간이지만 저는 문법 학습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어요. 네. 문법은 결국은 고등학교 때까지 거의 똑같이 이론이 유지되기 때문에 중학교 때 정말 정확하게 해놔야 고등학교 때 학생들이 편한 것 같더라고요. 역시나 문법을 배웠다면 당연히 많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아예 몸에 배도록 네, 문법은 중학교 때 특히 해석하고 푸는 건 거의 없죠. 네, 해석은 최종적인 확인을 하는 작업이고요. 결국은 위치를 통해서 바로바로 체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만큼 완전히 체화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는 타학교 기출문제, 네, 출판사 같은 다른 학교의 기출문제들을 거의 10개가 넘는 학교를 풀어봅니다. 그리고 실전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연습을 한 다음 시험 전날, 자기 전에 제가 내준 미션을 꼭 카톡으로 인정을 하고 잘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네, 시험을 딱 봤다. 자, 이거 올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입니다. 자, 배명중은 아마 이 주변에서 학교를 다니시거나 또 사시는 분들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난이도가 어떻습니까? 쉽죠? 네, 쉬워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유형들은 다른 학교랑 비슷합니다. 네, 다 비슷해요. 그런데 정신요중이랑 비교했을 때 어법 문제가 현저히 적네요. 한 문제밖에 안 나왔죠. 서술형도 없고요. 난이도가 어떻습니까? 다 거의 대부분 하입니다. 네, 중하나 보이고요. 뭐 거의 다 하죠. 네, 거의 다 해요. 실제로 배명중 시험이 많이 쉽기 때문에 결국은 중학교 2학년이든 3학년이든 내가 배명중에서 100점을 맞았다 또는 뭐 한 개 틀렸다. 네, 고등학교 가서도 잘할 수 있을까요? 네, 절대 중학교 시험에 안심하지 마시고 2학년부터는 항상 고등학교 과정을 메인으로 생각하고 항상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네, 실제로 이번 시험 2번 문제였고요. 대화문 그대로 나왔고요. 이 내용에 일치하지 않는 걸 고르는 건데요. 보기가 한글인데다가 어떻습니까? 선지가 작죠. 네, 딱 보기에도 뭔가 꼬아놓은 느낌도 안 납니다. 네, 실제로 정말 쉬운 문제였고요. 그 다음 문제 보시면 네, 명령풀이가 한 문제인데 이렇게 나왔어요. 네,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네,
너무나 어떻습니까? 딱 봐도 단순해 보이죠? 네. 문장도 짧고 보기들도 이렇게 쉬운 단어들로 배치를 해놨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문법 문제인데요. 윗글 밑줄 친 A. 그래서 같은 거 고르는 겁니다. 네, 지문 속에 that을 밑줄 쳐놨겠죠. that 하면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되는 거. 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 지시사도 있을 것이고 그 중에서도 뭡니까? 지시대명사, 지시대명사, 부사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접속사 that도 있겠죠. 또는 관계대명사도 있겠죠. 그래서 밑줄 친 부분을 that을 보고 찾는 건데요. 네, 어떻습니까? 문장이 짧죠. 그렇죠? 네, 이렇게 배명중은 다소 단순하게 문제를 좀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연습만 잘 성실하게 한다면 충분히 90점 이상 100점까지 맞을 수 있는 난이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엔 중학교 시험이 쉽든 어렵든 대부분의 학생들은 결국엔 어떤 시험을 보게 되죠? 네, 여기 있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입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아이들에게도 이거를 좀 자주 말하는 편이에요. 물론 1학년 애들이 잘 안 듣기는 하는데요. 네.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의아한 부분이 있고 조금 아이들한테 말해주고 싶은 부분이어서 이거를 좀 여기다가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말뜻을 풀어보면 뭡니까? 대학에서 그렇죠? 익히고 배우는 능력을 검증하는 시험이죠. 자, 그런데 항상 수능 시험이 끝나고 나면 유튜브에 이런 영상들이 올라와요. 미국인들을 모아놓고 심지어 대학생이죠. 또는 대학원생 수능을 불려보죠. 그리고 미국인들이 1등급도 있겠지만 2등급, 3등급, 심지어는 4등급까지 나오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터뷰를 합니다. 어땠습니까? 그럼 미국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어렵다. 한국 고등학생들 대단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항상 댓글에 이런 댓글이 달려있더라고요. 미국인들도 모르는 걸 고등학생한테 풀라고 한다. 교육과정이 잘못됐다. 물론 교육과정이 다 잘 됐다고는 볼 수 없지만 저는 대학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런 걸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물론 학교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인서울 상위권 대학들의 전공 필수 서적 교과서는요 원서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원서, 영어로 쓰여 있단 말이죠. 경제학과, 맨큐의 경제학 이런 것들이 영어로 써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어려운 내용을 영어로 읽고 대학교에서 중간 기말고사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에 나오는 지문들도 아카데믹한 글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평가원도 이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수능 시험에 또는 모의고사에 이런 아카데믹한 글을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럼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은 이 어려운 글을 이해하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이게 뭐죠? 네, 독해 능력이죠. 항상 수업 영어는 시험을 보기 위한 영어이기 때문에 결국은 가장 기본적인 거 독해. 이 독해 능력을 키우는 거에 중점을 두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런데 이 중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이거를 제가 말해주면 정말 이해할까요? 물론 그런 학생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공부 빼고 다른 거에 관심이 많죠. 그래서 저는 1, 2학년 학생이 처음에 오면요 제일 많이 하는 말은 이 말입니다. 책상에 앉아있자. 책상에 앉아있어라. 보통 3학년 2학기부터 저는 좀 아이들이 달라지는 걸 좀 느끼게 되는데요. 1, 2학년은 사춘기죠. 사춘기의 절정.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이들을 다루는 게 조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보다도 우선 책상에 못 앉아있는 아이들은 이 훈련을 가장 중점적으로 시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집에 한번 해죠. 집에 한번 해고요. 아이들은 물론 힘들어합니다. 그렇지만 그걸 버텨냈을 때 아이들이 좀 더 강해지고 조금 점수도 향상되는 걸 저는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책상에 앉아있는 걸 힘든 학생 또는 뭔가 공부 지구리가 없는 학생은요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할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을
머릿속에 넣고 앞으로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다들 이런 말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영어는 단어가 제일 중요하니까 중학교 단어 당연히 외워야 되고 고등학교 단어도 많이 암기해야 돼. 중학교는 문법 많이 집중해서 공부해야 돼. 많이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중학교 1, 2학년 애들이 이걸 모를까요? 당연히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어린 친구들이 이 안 그래도 하기 싫은 공부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머릿속에서 좀 깨우침을 줄까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저는 처음 학생 보면 이렇게 엄청 쉬운 문장들을 한번 해석을 시켜봅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시켜보면 다 잘합니다. 그쵸? 자, 그녀는 선생님이 되었다. 이렇게요. 자, 바로 뒤이어서 두 번째 문장을 물어보면 아이들이 갑자기 침묵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레스는 그녀가 되었다. 본인이 하고도 이상하거든요. 자, 이거 왜 이렇게 되죠? 다들 아시죠? 얘는 뭡니까? 이 문장에 주어를 보충해주는 주격 보어고요. 얘는 주격 보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떻게 그녀가 될 수가 있을까요? 안 되죠. 그러면 얘는 뭡니까? 목적어죠. 즉 삼형식이고요. 자, 이랬을 때 어떤 학생은 고지곡대로 이거를 본인이 아는 뜻을 끝까지 하기보다는 삼형식일 때 비컴의 뜻이 뭔지 찾아본다는 겁니다. 네. 찾아보면 어울리다는 뜻이 있다는 걸 스스로 깨우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런 후자의 학생이 빠르게 실력이 오른다는 걸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공부하는 모든 학생들한테 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밑에 있는 문장도 마찬가지죠. 너무 쉽죠. 그녀는 학교에 달려간다. 두 번째 문장은요. 이때부터 아이들이 글짓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도 뜻이 달랐으니까 분명히 다를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녀의 회사로 급하게 간다. 서둘러 간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렇지만 이것도 삼형식이다. 즉 런의 삼형식의 뜻이 뭐지? 찾아보면 운영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결국은 아이들이 이런 부분을 빨리 깨우치고 아하, 영어는 뭐가 중요하다? 위치가 중요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위치를 기반으로 아무리 짧은 문장도 정확하게 끊어서 직독직해, 즉 직역이죠. 이 연습을 중1 이때 정말 많이 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면요. 이번엔 제가 실제 고등학교 모의고사 기출 문장을 가져와 봤어요. 자, 이런 문장을 읽을 때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당연히 도식화. 도식화가 뭡니까? 꼼꼼하게 그냥 문장 분석하라는 거예요. 본인이 주어다 그러면 주어 표시하고요. 만약에 본인이 봤을 때 목적어 자리인 것 같다 그러면 목적어 표시하는 것이죠. 동사는 당연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너무 중요하죠. 내가 알고 있는 단어의 뜻을 끝까지 고집하기보다는 문맥에 맞춰서 그 단어에 뭐를 떠올려야 이미지를 떠올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네. 중학교 때 단어를 열심히 외운 친구들도 고등학교 가서 모의고사를 풀어보면요. 내가 중학교 때 알던 뜻이 아니죠. 즉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이미지를 떠올리는 훈련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영작 연습도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고요. 자,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을 해석을 시켜보면 중2이어도 어느 정도 공부한 학생은 쉽게 합니다. 자, 이렇게요. 자, 변화는 어디에서 보나? 사냥에서 농업으로의 변화는 생산했습니다. 뭐를요? 근본적인 변화를 생산했다. 즉,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냈다고요. 어디에서요? 인간관계에서요. 누구와의 관계? 동물과의 관계요. 이렇게 나름대로 구조를 끊고 잘합니다. 그 다음 제가 물어보죠. 무슨 말이야? 물어보면 다들 입을 꼭 다뭅니다. 이건 뭘 그렇죠? 이 학생은 본인이 분석한 구조 그대로 직역 또는 해석을 잘한 거죠. 그렇지만 뭐를 못했죠? 본인만의 언어로 자연스럽게 의미를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즉, 이해를 하지 못한 겁니다. 독해는 뭐죠? 해석과 이해, 이것이 동시에 된 게 독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고등학교 가서 그래도 덜 고생스럽게 공부를 하려면요. 중학교 때 지금부터
해석과 동시에 이해까지 되도록 꼼꼼하게 연습을 해주셔야 된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네, 그래서 자꾸 화면에 넘어갔었는데요. 네, 여기까지 배명중 2학년 학습 설명회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고요. 네, 저는 뭐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내신 수능 당연히 같이 공부하고요. 이왕이면 한 번에 끝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바람은 끝까지 한번 열심히 저랑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배명중 2학년 입시 설명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